그럼 이제 180페이지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말킬의 정리입니다. 뭐 말킬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말킬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채권의 특성을 5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했던 뭐냐면 세로축이 채권의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채권의 수익률이라면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반비례한다. 어떻게 반비례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반비례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반비례. 예, 곡선, 곡선. 이런 반비례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의 가격이란 것은 웬만하면 FV가 있으면 1 플러스 R에 이렇게 이제 할인이 되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 자, 그리고 이게 일정리는 아무튼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즉 이제 시중 수익률 갖고 제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 금리에 연동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금리에 연동될 텐데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뭐 수익률도 따라 올라가는 거고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 변하는데 그러니까 시중 금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변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돈을 확 푼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고 돈을 확 쪼은다. 그럼 금리가 올라갈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률이 변하면 가격이 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고죠.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1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정리는 뭐냐면요. 1정리는 뭐 반비례한다라는 거고 2정리는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으면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그 이제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변동이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률이 변했을 때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즉 이걸 또 다시 이야기하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그죠? 수익률이 변할 때 가격 변동률이 아니면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죠. 크다. 이게 뭐 이건 채권의 길수록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뭐 더 크게 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아무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정리는 뭐냐면 그러면 2정리처럼 만기가 길수록 채권의 가격이 더 많이 변하는데 3정리는 근데 그 증가율은 체감하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은 체감하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기가 무조건 길다고 가격 변동이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증가율은 체감하면서 커진다. 그 소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9년짜리 채권이나 10년짜리 채권은 그다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근데 1년짜리하고 2년짜리하고는 크게 차이 난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정리까지. 자, 이 3정리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딸랑 이겁니다. 다음 말킬의 정리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1, 2, 3은 거의 바꾸지 않아요. 왜? 뭐 별로 바꿀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4정리, 5정리를 고쳐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4정리는 뭐냐면 똑같죠? 그냥 똑같아 싶죠. 완전 똑같다. 이 정도면 뭐, 예. 자, 무슨 이야기냐면 4정리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죠. 그죠? 반비례. 그죠? 수익률이 상승하면 그만큼 채권의 가격은 하락해요. 그리고 똑같은 폭으로, 동일한 폭으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도 상승하는데 딱 이렇죠. 다르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은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놓으면 자,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 하락폭보다 동일한 폭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더 크다. 이거예요. 이게 4정리예요. 4정리. 4정리는 다시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동일한 폭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 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번뜻 안 떠오르고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외우는 거죠. 4정리.
그럼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배우면 작다 이러면 틀리겠죠. 아니면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사정리, 상승폭이 더 크다. 자, 이게 사정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정리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표면 이율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면 이율이 낮은 것을 저위표체라고 합니다. 저위표체. 표면 이율이 높은 걸 고위표체라고 합니다. 이제 저위표체, 고위표체가 있으면 저위표체가 가격 변동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저위표체가 고위표체보다 가격 변동이 더 크더라.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표면 이율이 낮을수록 가격 변동폭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표면 이율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신용등급이 좋다 나쁘다라고 봤을 때 표면 이율이 낮다라는 것은 신용등급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자 보시면 회사채랑 국채가 있으면 국채의 만기랑 회사채의 만기랑 어느 게 더 길까요? 발행할 때 누가 오래 더 돈을 빌릴까요? 국채가 훨씬 오래 돈을 빌립니다.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길게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기가 길면 변동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표면 이율이 낮은 게 신용등급이 높고, 그래서 장기로 발행하니까 변동이 크다. 뭐 이렇게 연관 지으면 됩니다. 아무튼 뭐다? 저위표체가 변동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말킬의 정리예요. 그럼 단순히 팩트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그러니까 7번에 답이 4번이다라는 게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응용 문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말킬의 정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걸 알 수가 있어야죠. 이제 나중에 투자 전략에서 나올 텐데, 채권이 A라는 채권이 있고 B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아니 뭐 A, B 하지 말고 두 개만 하지 말고 시험 문제처럼 하면, 자, 앞으로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향후 금리 상승 예상 시 다음 중 가장 좋은 채권을 고르면 되는 거죠. 표면 이율이고 이거는 만기입니다. 잔존 만기. 그래서 1번은 표면 이율 3%, 예를 들어서 만기는 5년. 2번은 표면 이율 3%, 만기는 10년. 3번은 표면 이율 5%, 만기 5년. 4번은 표면 이율 5%, 만기 10년. 자, 어떤 걸까요? 이걸 이제 내가 말킬의 정리를 안다라고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지.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지금 모르겠죠. 네, 깝깝할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지금 숫자 몇 개 적어놓고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 텐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금리 상승이 예상되잖아요. 그 소리는 채권 가격은 하락이 예상되는 거죠. 그죠? 이 소리는 옆에다 이렇게 씁니다. 아, 채권 가격은 하락을 예상하고 있구나 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그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게 유리합니까? 적게 떨어지는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적게 떨어지는 게 유리하다. 그죠? 그러니까 변동이 큰 거 작은 거 이랬을 때 변동이 작은 거,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변동이 가장 작은 거를 찾으면 된단 말입니다. 변동이 가장 작은 거. 이제 어떤 게 변동이 가장 작냔 말이죠. 자, 표면 이율 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위표체, 그러니까 3%와 5%는 3%가 저위표체고 5%가 고위표체죠. 그러면 어떤 게 변동이 더 적다? 5%가 더 적단 말입니다. 아까 저위표체가 변동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변동이 작은 게. 다음에 만기는 짧은 게. 큰 게 변동이 크다 그랬잖아요. 만기는 긴 게. 그죠? 이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 그러니까 요거. 답은 몇 번요? 3번. 이렇게 이제 체크가 돼야 된다고.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역으로. 향후 금리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럼 옆에다 쓰는 거죠. 아, 채권 가격이 상승을 예상하는구나. 그럼 이제 이왕 오를 거 어떻게 오르면 좋습니까? 많이 오르면 좋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변동이 가장 큰 걸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큰 건 일단 표면 이율은 무조건 낮은 거. 만기는 무조건
긴 거. 그럼 답이 2번이죠. 답이 2번. 이때는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생각해 주니까 만기가 길면 가격 변동이 크고 표면 이율이 낮으면 가격 변동이 크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80페이지의 말킬의 정리를 이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걸로 다 하시고,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 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을 진짜 노래 가사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있을지, 그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노래 가사가 딱 맞네요. 어떻게 널 이해시킬 수가 있을지를 그렇게나 생각해. 하루에도 몇 번씩을 심각해. 그죠? 이게 뭡니까, 노래가? 말해줘, 좀 말해줘. 아, 몰랐습니까? 제가 노래를 못해 죄송합니다. 말해줘란 노래 모르십니까? 말해줘. 진우션의 말해줘. 자, 아무튼, 네. 자, 듀레이션.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듀레이션이 뭐냐면, 일단, 왜 나왔는지를 알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채권에다가 시간을 좀 투자하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채권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좀 시간을 투자해서 진도가 늦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듀레이션이란 거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이죠. 만약에 채권이 있는데 표면 이율이 3%짜리하고 5%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이제 하락할 것 같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금리 하락이면 무조건 가격 상승. 그러면 나는 뭘 채택하면 되냐면 3%짜리 사면 됩니다. 표면이 3%짜리. 이렇게 사면 돼요. 간단하죠, 이럴 때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3년이고 5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없다면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역시 또 뭐를 사면 되냐면 5년짜리를 사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채권은 이렇고 B라는 채권은 이래요. 한눈에 모르겠죠. 그죠? 표면 이율은 얘가 낮아. 근데 만기는 얘가 길어. 그러니까 변동은 그죠?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겠어. 자, 이럴 때는 어떤 게 변동이 더 크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동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뭔가 지표는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듀레이션이 크다는 소리는 변동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서로 비교했을 때 A라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있고 B라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있으면 만약에 B라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작다. 그럼 얘가 변동이 훨씬 더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듀레이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듀레이션은 만기는 만기예요. 듀레이션이 만기는 만기인데 이 수익률이 고려된 만기가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책의 시험에 나오는 정의는 따로 있고 그건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게 제일 쉬운 게 이런 표현이 듀레이션 중에서 저는 제일 쉬워서 알려드리면 내가 중간에 받은 돈을 고려한 체감 만기가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이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듀레이션을 제일 쉽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중간에 받은 돈을 고려한 체감 만기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할인채, 단리채, 복리채 중간에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무의표채라 그랬습니다. 자, 무의표채의 경우에는 중간에 받는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 듀레이션의 정의가 내가 중간에 받은 돈을 고려한 체감 만기인데 중간에 받은 돈이 없어. 그러면 느끼는 체감 만기나 실제 만기나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무의표채는 만기랑 듀레이션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표채가 이제 문제죠. 이표채는 중간에 돈을 받아요. 아까처럼 예를 든다면 500원 얼마? 1,500원. 이렇게 중간에 500원씩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500원씩 받은 걸 고려한 체감 만기는 실제 만기보다는 조금 더 짧아질 거죠. 왜? 돈을 받았으니까. 그죠? 중간에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느끼는 체감 만기는 좀 짧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표체의 경우에는 듀레이션은 실제 만기보다 작다라는 거죠. 작다. 이 어디에 있겠죠. 뭐 이 어디에. 왜? 이게 돈이 크니까. 액수가 크니까 이쪽으로 쏠. 그래서 듀레이션을 저기할 때 현금 흐름의 무게중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중심. 현금 흐름들의 무게중심.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하면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잔존 만기라고 나옵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을걸요. 안 나와 있네요. 그렇게는. 네,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서는 해설해 보시면 현재 가치로 환산된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고 듀레이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어? 현재 가치로 환산된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듀레이션.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중간에 받은 돈을 고려한 체감 만기. 내가 느끼는 만기. 네, 이 표체는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기보다. 이 듀레이션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래도 하죠. 이왕 뭐 우리 여기는 수준 높은 클래스니까. 자, 듀레이션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500원이잖아요. 이거 채권의 가격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수익률이 6%라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그러면 이 500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면 500원이 1 플러스 수익률이 얼마? 6% 그죠? 1년 뒤에 500원 지금 얼마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500원의 현재 가치는 이겁니다. 다음에 이 500원의 현재 가치는 밑에다 쓸까요? 이 500원에 대한 현재 가치는 이거의 제곱이죠. 2년 뒤에니까. 그죠? 다음에 이 1,500원의 현재 가치는 1,500원 다음에 1 플러스 0.06의 3승이죠.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뭡니까? 채권의 가격입니다. 그죠? 이 채권의 가격.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 주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거 주면 되는 거죠. 이거 주면. 그죠? 이게 채권의 가격이에요. 이 표체 가격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듀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근데 정의에서 보면 현재 가치로 환산된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고 했죠. 가중평균. 뭘로? 수익률로. 그냥 아까 수익률이 고려된 제가 만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1년 뒤에 500원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가 얼마? 1년 뒤죠. 이거는 2년 뒤죠. 이렇게 가중해 준단 말입니다. 얘는 3년 뒤죠. 이렇게 곱해서 더합니다. 곱해서. 이게 뭐예요? 분자예요. 분자. 분모는 나누기 뭐다? 채권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또 써주는 거죠. 써볼까요? 제가 이렇게 써서 그런데 역시 사람이 게으름 그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구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500원 1 플러스 0.06 더하기 아니 여기 곱하기 1년 더하기 500원 1 플러스 0.06의 자승 더하기 1,500원 1 플러스 0.06의 3승 나누기 채권의 가격으로 나온다 그랬죠. 아까 채권의 가격은 뭐라 그랬냐면 그냥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를 합하는 거죠. 네, 깜빡했네요. 쓰다 보니까 너무 심취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싶죠? 그냥 모르겠고 일단 되고 이런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무튼 듀레이션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또 식에서 또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게 자, 무의표체는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게 무의표체고 단위체라면 이 두 개가 없죠. 이 두 개가 없잖아요. 그죠? 이 두 개만 없으면 뭐만 남아있냐면 얘만 남아있죠. 뭐 얘는 뭡니까? 이거 똑같죠? 똑같으면 날라가 뭐만 남습니까? 3년만 남죠. 그러니까 아까 무의표체는 만기랑 듀레이션이 동일하다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한 2점 한 7, 8년 정도 그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되느냐? 듀레이션의 성질을 꼭 아셔야 됩니다. 듀레이션의 성질. 자, 듀레이션의 성질 갑니다. 일단 상식선에서 체감 만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채권의 만기가 길어진다. 그러면 듀레이션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죠? 아니, 체감 만기니까 실제 만기가 길어지면 이거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지면 듀레이션도 길어진다. 그죠? 커진다. 비례관계. 나머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 반비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중간에 내가 500원씩 이렇게 2번 받았다. 근데 내가 이걸 한
5번 받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중간에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체감 만기는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 횟수가 많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지고 마찬가지로 이 표면 이율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500원이 아니라 뭐 1000원 받는다. 그럼 또 역시나 많이 받았으니까 짧아지고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표면 이율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아지고 다 반비례입니다. 듀레이션하고 표면 이율, 채권 수익률, 이자 지급 횟수 다 반비례. 뭐만 비례? 만기만 듀레이션하고 비례. 요거 시험 문제 요거.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는 금방 그거 다음 중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그걸로 찾으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이거는 사실 계산 문제인데 저는 이제 다 아니까 계산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잘 설명을 해도 자 아까 뭐래 그랬냐면 채권의 가격이 있고요.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이 있으면 자,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물론 안 궁금할 수 있는데 좀만 궁금해 주십시오.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오케이. 알았다.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얼마큼 떨어지는데? 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1% 올랐어요. 즉 기존의 채권의 수익률이 7%에서 8%로 수익률이 올랐어. 그러면 1% 올랐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거잖아요. 몇 프로 떨어질 건데? 인 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말이죠. 간단합니다. 얼만큼 떨어진다? MD만큼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1%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1% 곱하기 MD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MD가 만약에 2다. 그러면 2% 떨어지는 거예요. MD가 3이면 3%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비례니까 반비례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래서 식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반비례라는 소리죠.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반비례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식에. 그러니까 식이 뭐다? 채권의 가격이 변하는 것은 채권 수익률 변하는 것에 뭘 곱하면 돼? MD. 그럼 MD가 뭐냐는 거죠. 이제 MD만 알면 되지. MD는 Modified Duration, 즉 수정 듀레이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정 듀레이션. 어떻게 구하느냐? 듀레이션에다가 1 플러스 R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냥 이거 채권의 수익률로 듀레이션 나누기 1 플러스 R이다 라는 거죠. 이게 수정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2년이다. 수정 듀레이션이 2년. 그러면 수익률이 1%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2% 빠지는 겁니다. 이게 1% 떨어지면 2% 올라가는 거고 수정 듀레이션만큼 변한다. 이게 이제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뭔가 억수 어려워 보이죠? 별거 아니라니까요. P가 뭐예요? 채권의 가격. 델타 P가 채권의 변동폭. 그러니까 10,000원인데 1,000원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0%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의 변동률, 채권 가격 변동폭, 채권 가격 변동률. 델타 R은 아까 이거 7%에서 8% 변했다. 그럼 8 빼기 7이니까 1% 올랐잖아요. 그죠? 그거. 수정 듀레이션.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변할 때 채권의 가격은 MD만큼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1차 함수랑 똑같죠. 1차 함수. 네. 수학 이야기 나오니까 왜 다들 책상은 왜 보십니까? 처음이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계산 문제. 그래서 그 9번 문제 보시면 자, 3년 만기 연 7% 은행채의 듀레이션이 2.7년인데 채권 수익률이 6.8에서 6.7로 하락할 경우 채권 가격 변동률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변동률을 물었으니까 그냥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얼마? 6.8에서 6.7%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도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 사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6.8에서 6.7로 0.1% 떨어졌으니까 채권의 가격은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죠? 얼마만큼? 0.1%에다가 뭐만큼? 수정 듀레이션을 곱한 만큼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정 듀레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와 있으면 계산해야지. 듀레이션이 2.7년. 1 플러스 수익률은
0.068. 처음에 지금 0.068이니까 그러니까 6.8%에서 6.7%로 하락했으니까 수익률은 그 연 7%는 7분은 뭡니까? 7은 표면이율이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표면이율이니까. 요거 쓰는 거. 근데 책의 해설에는 그냥 2.7년이라고 썼죠. 그죠? 아니죠. 수정 듀레이션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맞죠. 이렇게 해서 곱해준 만큼 올라갑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설명만 잠깐 하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이거라 그랬죠. 그러면 자, 요렇게 보면 이것만 가지고 보면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이렇게 나와야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 수정 듀레이션,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면 수익률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는데 수정 듀레이션만큼만 변하니까 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가격과 수익률은 어떻게 반비례라 그랬어요? 이렇게 반비례라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변해, 수익률이 조금 변할 때는 오차가 없어. 그런데 수익률이 많이 변하면 이렇게 뭐가 발생한다? 오차가 발생하죠. 실제값과 듀레이션으로 산출한 값과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걸 메우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볼록성의 개념입니다. 볼록성, 컨벡서티. 그래서 그 8번에 4번 지문에 볼록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8번에 4번이 문장이 읽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하면, 듀레이션으로 계산하면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만큼 또 더 올라가야 돼. 그죠? 이런 오차를 메우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C, 컨벡서티입니다. 컨벡서티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듀레이션을 한 번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듀레이션 미분한다고요. 그게 볼록성이에요. 그렇게 볼록성을 계산하면 아까 우리 채권 가격 변동률 구할 때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볼록성이 들어가면 볼록성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컨벡서티 곱하기 델타 R의 자승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가격 변동률에.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수익률이 오르건 떨어지건 제곱이니까 값이 양의 값이죠. 컨벡서티도 무조건 양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항상 뭐예요? 양의 값이에요. 양의 값. 양의 값이니까 뭐예요? 더해지고 여기서도 더해지고 오차가 메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뭘 알면 되느냐? 컨벡서티의 성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컨벡서티는 듀레이션과 성질이 똑같습니다. 만기가 커지면 컨벡서티도 커지고 채권의 수익률, 표면이율, 이자 지급 횟수가 커지면 컨벡서티는 작아집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다행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듀레이션이 커지면 컨벡서티는 급격히 커집니다. 그죠? 듀레이션이 커지면 컨벡서티는 체증한다. 뭐 똑같은 말이죠. 뭐 급격히 커진다, 체증한다, 뭐 이런.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하면 여러분들 181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 뭐 이해하면 좋은데 시험에 대비해서는 듀레이션의 성질, 볼록성의 성질, 그리고 9번 계산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으면이 아니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마치고 질문 주시고. 자, 10번. 채권 투자 관련 위험입니다. 자, 10번에 1번 보시면 채권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위험 첫 번째는 시장 위험이죠. 즉 내가 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내가 사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걸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뭐 별거 없고. 두 번째, 신용 위험. 신용 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안 갚네. 그죠? 이걸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신용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도 위험,
신용등급 하향 위험.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 때는 쟤가 분명히 등급이 A 등급이었는데 빌려주고 나니까 갑자기 A가 B 등급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도 그죠? 그건 또 신용 위험이 하나입니다. 다음에 3번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은 크게 두 가지죠.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채권을 팔고 싶어. 근데 안 팔려. 이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상품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유동성 위험은 이거랑 이제 상관없는데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근데 시중에 돈이 없어. 못 빌려.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유동성 위험. 아무튼 이런 것들이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했으면 사실 상품 유동성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채권을 투자했는데 팔고 싶은데 못 팔아. 아니면 채권을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 상품이 없어. 이런 것 유동성 위험 존재할 수 있고. 다음에 4번 채권 투자자가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을 콜옵션. 이 4번이 틀렸는데 자 이거 잘 알아두면 채권의 종류 중에 수의 상환 채권 영어로 하면 콜 오브 본드라고 있습니다. 수의 상환 채권 뭐냐? 채권 중요한 말은 발행자가입니다. 발행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지가 불리하면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 그게 바로 수의 상환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발행자가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수의 상환권이라고 합니다. 수의 상환권. 수의 상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 그게 수의 상환 채권 영어로 하면 콜러블 본드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뭐냐면 자 채권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투자자한테. 그럼 투자자는 돈 주고 샀겠죠. 자 그러면 발행자는 어떨 때 불리할까? 라고 봤을 때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 불리합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입장이라고. 즉 발행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얘한테 5% 이자 준다고 빌렸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그래서 5% 이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시중 금리가 4%로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아씨 조금 있다가 돈 빌릴 걸. 그죠? 그럼 4%로 빌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친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중도 상환 권리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만기가 남았지만 얘한테 다 갚아버리고 다시 4%로 재발행하면 내가 그죠? 이런 걸 사실 우리가 돈 갚을 때 이런 걸 대환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소리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자 5% 잘 받고 있다가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5%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다 갚아버리고 그럼 나는 다시 투자할 때는 얼마짜리 사야 돼요? 4%짜리.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발행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수의상환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이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싸다 비싸다? 싸야죠. 싸야 얘가 사죠. 지한테 불리한데. 그죠? 이렇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건 뭐 있냐면 수의상환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구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풋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풋터블 본드. 이거는 뭐냐면 누구한테 이제 중도상환 권리가 있냐면 투자자한테 중도상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불리한 건 뭐예요? 금리가 상승할 때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때 얘한테 돈 다 받아버리고 다른 데다가 다시 투자한다. 왜? 그러면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채권보다 비싸겠죠. 투자자가 유리하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중도상환 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발행자라서 수의상환 채권이라면 금리가 하락하면 얘가 불리하니까 중도상환 할 거다.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험이죠.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4번에.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건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자가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콜 위험이라고 합니다. 콜 위험. 이게 콜러블 본드니까 이런 위험을 콜 위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라고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환사채. 영어로 하면 CB라고 합니다. 컨버터블 본드. 우리가 컨버터블이란 말이
차로 치면 뚜껑 열리는 차, 그죠? 컨버터블 카, 그죠? 뚜껑 열리는 차.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 채권인데 어떤 권리가 있느냐? 전환사채니까 전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인데 채권을 회사에다 주면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해 줍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줘요. 그게 전환사채입니다. 다음에 BW라고 있습니다. 본드 위드 워런트. 채권인데 뭐가 있어요? 워런트가 있어요. 본드 위드 워런트. 워런트가 부여되어 있어요. 즉 채권인데 워런트, 신주 인수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돈 주고 신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EB라고 있습니다. Exchangeable Bond. 자, 이거는 전환사채였죠. Exchange, 교환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교환권이 부여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구주, 뭘로 교환한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그냥 기존에 있는 주식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교환사채입니다. 그래서 CB와 EB는 차이가 뭔지 알겠죠? 그죠? CB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채권하고 바꿔주고, 이거는 얘가 교환권을 행사하면 그냥 회사가 갖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하고 이렇게 교환해주고.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 전환사채 전환권이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돈이 안 들어요. 얘는 따로 돈이 안 들어. 그냥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나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주주의 지위로 바뀌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하면. 따로 돈이 안 들어. 대신 채권은 소멸하겠죠. 없어지겠죠. 왜?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신주를 살려면 돈을 줘야 돼요. 대신 사채는 존속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걸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요즘에는. 대차대조표를 보면 여기가 뭡니까?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죠. 전환사채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그죠? 이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되죠. 그죠?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죠? 자,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부채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만큼 뭐가 증가해요? 신주를 발행하니까 자본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만큼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산의 변동은 없죠. 자산의 변동은 없으면서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이 증가하니까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건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효과가 있고. BW는 채권은 존속해요. 그죠? 대신 신주를 발행하니까 부채는 변함이 없어. 근데 자본이 증가해. 그죠? 근데 자산도 어떻게 돼요? 증가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자본, 그러니까 주식 발행한 만큼 현금이 들어오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데 부채는 그대로 있어. 이것도 대차대조표가 건전해지는데 CB보다는 덜 건전해져요. 부채는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튼 이것도 재무제표가 건전해지는 효과가 이 정도는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EB는 부채는 줄어들죠. 왜? 채권을 뭐랑 바꿔주니까? 구주랑 바꿔주니까. 대신 자본은 변동이 없죠. 새로 발행 안 하니까. 대신 뭐가 줄어들어요? 그 회사가 갖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을 주는 거니까 자산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만큼 자산이 줄어들어요.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도 각기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렸고. 아무튼 각기 정의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계산 문제에 대비해서 용어만 몇 가지 알아두면 이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정의만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서는 전환사채는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가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10만 원. 액면가가. 근데 전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가격이 만 원이다. 이러면
자, 내가 10만 원짜리 전환사채를 샀잖아요. 전환 가격은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 몇 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주식에 10,000원이란 소리예요, 결국. 그죠? 전환 가격 10,000원, 한 주식에 10,000원. 근데 나는 사채는 10만 원짜리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몇 주를 받냐면 10주를 받는 거죠. 그래야, 그죠? 10,000원짜리 10주,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채 금액과 주식 전환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돼. 그죠? 전환 사채는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10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용어로 전환 주수라 그럽니다. 얘는 전환 가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나누기 전환 가격을 하면 뭐가 나와요? 전환 주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페리티라는 개념이 나와요. 전환사채. 페리티는 뭐냐면 그 회사의 실제 주가를 전환 가격으로 나눈 걸 페리티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 외워두시고 계산 문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주가를 전환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전환하면 이익이냐 아니냐를 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1,000원이에요. 근데 전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이런 거는 없겠지만 사실 이런 게 있다라고 치면 이런 건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없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 치면 뭐예요? 나는 지금 10,000원에 전환되는데 그죠? 그럼 나는 10,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근데 지금 팔면 얼마? 11,000원에 파는 거죠. 그죠? 바로 전환해서 이득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110%죠, 이건. 곱하기 100 하면, 그죠? 11,000원 나누기 10,000원 곱하기 100 하면 110%. 그냥 페리티는 110%. 그러니까 페리티가 100보다 크다는 소리는 바로 전환해도 이득이 난다라는 것과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당연히 페리티는 100보다 작습니다. 시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전환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전환 프리미엄. 자, 아무튼 그러면 12번 문제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7,000원 나누기 5,000원이 답인 거죠. 그죠? 아, 그럼 페리티 가격을 구하라 그랬죠. 페리티 가격은 페리티 곱하기 10,000원입니다. 페리티 곱하기 10,000원. 그러니까 뭐예요? 110%라고 나왔으면 곱하기 10,000원 하면 11,00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7,000원 나누기 5,000원. 그러면 140% 곱하기 10,000원 하면 14,000원. 답이 14,000원. 자, 이 계산 문제. 자, 그리고 184페이지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경제 변수와 금리와의 관계인데요. 예. 일단 뭐 여기서는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 다 비례입니다.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면 금리 상승. 순우출의 흑자는 금리 상승 요인. 환율 상승은 금리 하락 요인. 틀린 게 4번인 거죠. 환율 상승도 금리 상승 요인. 다 같이 하면 됩니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제가 새로 주가랑 새로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83페이지까지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시간 고생하셨으니까 바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들은 것 중에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6시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